이가 빠지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다.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했던 마지막 황제. 쇠퇴하는 제국과 비운의 황태자. 조선 왕조 500년, 그리고 대한제국. 그 기나긴 역사의 마지막 장을 닫아야 했던 한 남자. 그는 바로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 순종 이척입니다. 우리는 그를 힘없는 마지막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닌 극도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기 전 이미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커피잔에 담긴 독. 그는 아버지 고종을 대신해 독이 든 커피를 마셨고 그 후유증으로 이가 거의 다 빠지고 불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진 채 나라가 망하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봐야 했던 황제. 오늘은 순종의 비극적인 삶과 그가 겪었던 식물 황제로서의 처절한 고통을 추적합니다. 독이 든 커피, 25세 청년의 파멸. 순종, 당시 황태자의 비극은 1898년 궁궐에서 발생한 고종 독살 미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과 순종을 일본의 사주를 받은 김옥륙 일당이 독살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고종은 커피의 맛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뱉어냈지만 순종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종은 목숨은 건졌지만 독약의 치명적인 후유증에 평생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체적 파멸. 독의 후유증으로 순종의 치아는 거의 다 빠졌고 극심한 위장 장애와 만성적인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정신적 충격.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 시도는 순종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왕실의 단절. 독의 영향으로 그는 불임이 되어 후사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왕실의 기록과 정황상 추정되는 사실. 이가 빠지고 몸이 병들었으며 후사까지 끊긴 황태자. 순종은 이미 황제가 되기 전부터 육체적, 정치적으로 무너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이었습니다. 강제즉위, 일본이 만든 꼭두각시 황제. 1907년 일본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에게 강제 퇴위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약하고 무력한 아들 순종을 황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순종의 즉위는 일본에게는 최고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정통성을 가진 황제를 세워야 대한제국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병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에게는 이 즉위가 영혼의 유폐를 의미했습니다. 즉위와 동시에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와 사법권, 행정권은 일본의 통감부로 넘어갔습니다. 순종은 황제였지만 아무런 권력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종이 머물던 경운궁 대신 일본의 감시가 용이한 창덕궁에 사실상 유폐되었습니다. 멸망의 증인, 1910년의 침묵.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멸망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순종이 직접 서명하고 옥새를 찍음으로써 완성됩니다. 순종은 이 조약을 결사적으로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순종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고 그의 측근들을 회유하며 최후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순종은 자신의 손으로 옥새를 찍지 못했습니다. 조약서에는 순종의 어보가 찍혔지만 이는 일본이 강제로 탈취하여 찍은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을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물 황제의 유폐, 창덕궁의 그림자. 나라가 망하자 순종은 대한제국 황제에서 일본 귀족의 일원인 이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덕궁에 살았지만 그의 존재는 철저하게 지워졌습니다. 순종의 삶은 식물 황제와 같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었고 일본의 허락 없이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궁궐 안은 일본의 감시와 억압으로 가득했습니다. 황실의 사생활. 일본은 순종의 건강과 일상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기록했습니다. 육체의 쇠약. 독살 후유증과 만성적인 무기력증은 그의 육체를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으나 황제의 영혼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무력감과 슬픔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불꽃, 조선은 독립국이다. 1926년 순종은 지병이 악화되어 5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16년 만에 찾아온 황실의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순종은 죽기 직전 자신의 마지막 힘을 모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황실과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순종의 유언. 짐의 병이 위중하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유언은 순종의 국장을 계기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순종의 유언을 핑계 삼아 일제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침묵이 낳은 독립의 불꽃. 순종은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황제였지만 그의 죽음은 민족의 독립 의지를 폭발시키는 최후의 정치적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살 미수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일제강점기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삶은 비운의 시대가 낳은 가장 슬픈 인질극이었으며 그의 침묵은 결국 독립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역사적 메아리가 되었습니다.